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 차기 대권주자로서 지지율이 누가 가장 높으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보수 쪽에서는 한동훈, 진보 쪽에서는 이재명이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소위 유승민과 이준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번 달 안으로 홍준표에 대한 징계는 마무리를 했고, 지금 윤리위에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징계 사안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이제는 곧 총선 기획단을 발족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총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또 다음 달부터는 정기국회가 열립니다. 이런 것을 앞두고 이번 달 안으로는 이제는 징계를 할 부분들, 이 당을 정비를 해야 합니다. 소위 원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장 지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유승민과 이준석입니다. 이 김기현 지도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부분들, 또 유승민과 이준석에 대해서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여론조사 업체 리서치뷰입니다.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의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입니다.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입니다. 보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이 36%,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오세훈이 13%, 원희룡 11%, 유승민이 9%였습니다. 그 다음 진보 진영이었습니다. 이재명이 58%, 압도적입니다. 이낙연은 11%, 김동연은 6%입니다. 범보수, 범진보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내용이 조금씩은 달라지는데, 유승민이 계속해서 이렇게 보수 진영의 차기 대권주자로 올라와 있습니다. 역선택이죠. 중도 일부와 역선택입니다. 이 유승민의 지지율, 유승민을 이런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이런 부분에서 이 지지율 조사에서 빼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또는 드러내지는 않더라도 국민의힘 또는 보수 지지층에서 완전히 배제시키기 위해서는 유승민을 제명시키는 것이 맞다. 유승민을 제거해줘야, 그러니까 한동훈의 지지율도 더 올라갈 것이고, 원희룡을 비롯한 오세훈 이런 다른 주자들의 지지율도 변화가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기 대권 주자가 총선을 이끄느냐 이끌지 않느냐입니다. 또 차기 대권 주자에 대한 지지율이 얼마만큼 결집되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유승민은 국민의힘에서 제거하는 것이 이런 지지율 조사, 적합도 조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총선을 이끄는 리더십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희룡에 대한 지지율, 원희룡의 지지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오세훈과 함께 한동훈 장관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지율이 더 많이 오를 필요가 있다, 더 결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계속 이재명이 1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한 시위가 있었습니다. 성명서 발표도 하고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소위 국민의힘 책임 당원들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청년층입니다. 이런 국민의힘 책임 당원들이 나서서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유승민은 정계를 은퇴하라, 유승민을 제명시켜라,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유승민이 매일같이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을 하고 국민의힘 지도부를 헐뜯고 있습니다. 내부 총질을 하면서 이렇게 해당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 책임 당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짚고 있는 것이 적확합니다. 그러니까 당원들과 윤석열 대통령, 당 지도부에 대해서 대못질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편파 방송에 나가서 반정부 언론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을 골라서 해대며 그것을 통해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종편 낭인으로 추락한 모습 그 자체다. 이런 유승민의 행태는 자유우파의 분열만을 획책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지금 원팀이 돼서 이제 총선에 임해야 하는데 오히려 내부 총질을 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걸 개선해야 하는데, 이번 총선에서 승리를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유승민은 전혀 당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 유승민은 그동안 20년이 넘게 이 국민의힘 당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세워왔는데 이런 내부 분란 행위, 해당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제 유승민은 은퇴해야 한다. 아니면 제명시켜야 한다. 지금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맞는 발언인 것이 유승민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는 그러니까 자신의 무슨 정치적인 어떤 미래를 보고 전략적으로 중도를 노린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감정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감정적인 비방만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민의 행태는 이제는 폐악질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번 달 안으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 윤리위에 회부가 되어 있는 많은 자잘한 이런 문제들을 정리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유승민과 이준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지금 고민입니다. 대체적인 지도부의 지금 판단은 유승민, 이준석을 일단은 지켜본다. 당장 바로 또 윤리위에 회부를 해서 정리를 한다라는 것도 부담스럽다.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지금 기우는 분위기입니다. 유승민의 해당 행위, 이준석의 해당 행위 똑같습니다. 유승민을 나이만 든 이준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두 사람의 해당 행위는 꼭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유승민은 감정적인 폐악질을 계속하고 있고 이준석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은 좀 자제를 하는, 수위를 좀 낮추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준석은 이미 내년 1월까지 당원권이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징계를 이미 받아서. 유승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차이점들이 좀 있습니다. 유승민과 이준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걸 참 윤리위에 회부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그런 계기를 잡기도 쉽지가 않고, 또 총선을 앞두고 원팀을 해야 된다, 원팀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외연 확장 이런 차원에서 좀 유야무야 그냥 한번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분위기가 있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이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이 어제 집회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좀 시적절한 일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가장 지금 당원들의 뜻, 또 국민의힘 지지층의 뜻을 헤아려 본다면 총선에서의 경쟁력, 이런 부분, 그러니까 유승민과 이준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는 두 사람이 얼마만큼 해당 행위를 저질렀느냐, 또 하나는 이 두 사람을 제거했을 경우에, 제명시켰을 경우에 이 두 사람을 대체할 그런 대안은 있느냐. 그러니까 이준석이나 유승민이 작긴 하지만 또 역선택이긴 하지만 일정 부분 이런 지지를 받고 있다면 그것을 대체해줄 다른 대안 인물은 있느냐라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총선을 앞두고 유승민과 이준석이 어떤 행동을 벌일 것이냐. 앞으로 유승민과 이준석이 이 총선 전국에서 이런 해당 행위를 계속할 것이냐, 이런 예측, 전망 부분까지를 모두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이 총선에 임하는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원팀이 되는 차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으냐, 이렇게 봐야 합니다. 먼저 유승민과 이준석이 최근 들어서 약간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명백하게 해당 행위를 했습니다. 또 하고 있습니다. 유승민에 비해서 이준석이 조금 요즘은 자제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또 이준석은 좀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 중도, 역선택을 노린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전망을 보고 좀 움직이는, 이렇게 여권을 비판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유승민은 거의 감정적인 폐악질입니다. 이건 앞뒤가 없는 감정 섞인 폐악질에 불과합니다. 이런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유승민, 이준석이 모두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준석은 징계를 이미 받아서 내년 1월까지 당원권이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이준석 공천을 줄 수가 없습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한 결의를 해야 합니다. 이준석을 공천하기 위해서는. 유승민은 그런 징계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유승민과 이준석이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냐, 두 사람 다 해당 행위를 틈만 나면 계속할 겁니다. 그런데 유승민보다는 그 부분도 이준석이 좀 약할 것이다. 이준석은 결국 자신이 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를 끝까지 지켜보고 기대를 하게 될 겁니다. 유승민은 자신에게 자신이 찍혔는데 공천을 구걸할 생각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승민은 누가 공천을 줄 생각도 없고
지금 당에서 쫓아내느냐 제명시키느냐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승민은 전혀 정보도 없고 오로지 감정에만 휩싸여 있는 그런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 당원들이 이제 정계 은퇴하라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유승민을 대체할 대안은 많습니다. 유승민 정도를 대체할 많은 대안들은 있습니다. 이준석도 굳이 청년 정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준석을 대체할 많은 청년 정치인들이 국민의힘에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유승민과 이준석은 좀 다르다. 그리고 이준석은 이미 징계를 받고 있다. 이준석은 앞으로도 좀 자제를 할 이런 움직임을 보인다. 이런 차원에서 유승민은 이번 달에 과감하게 제명을 하는 것이 맞다. 이준석은 내년 1월까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준석, 유승민을 함께 제거하는 것보다는 굳이 유승민과 이준석을 같이 취급할 필요는 없다. 분리해서 취급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제 원팀이 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정돈을 해야 합니다. 정비를 해야 하는데 이 유승민과 이준석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대부분의 지금 당원들의 생각은 둘 다 모두 당에서 쫓아내라. 제명을 시켜버려라. 그래서 아예 정계 은퇴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대다수의 목소리입니다. 조금 더 현명하게 정밀하게 들여다보면 이 유승민과 이준석을 분리를 시켜서 유승민은 지금 이제 총선 준비에 들어가기 전에 정리를 하고 이준석은 지금도 당원권이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본다. 이렇게 분리해서 대처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현 지도부가 굉장히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유승민과 이준석을 함께 정리를 하는 법, 아니면 유승민만 정리를 하고 이준석은 지켜보는 법, 이 두 사람을 모두 안고 가는 법, 이렇게 세 가지 안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유승민과 이준석을 분리하는 방안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준석은 일단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